저는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시간의 문제지 로버스나 AI 산업은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요즘에 좀 투자하실 때 어떤 좀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걸 주식을 언제쯤 우리가 빠져야 되고, 언제쯤 현금을 많이 하고,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시장이 언제쯤 조정이 오고, 이게 항상 저한테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걸 또 비중을 어느 정도만큼 사느냐, 그런 게 저한테는 제일 고민인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종목 고르는 거는 뭐 내 나름대로 툴이 있으니까, 좀 저는 사실 뭐 시장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죠. 전문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종목 고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금 운용상에서 시장이 이제 언제 꺾겠지. 이거 무조건, 그냥 시장이 꺾이면 숲이 꺼지면 나무도 다 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섹터나 유망 주식은 어떤 쪽에? 유망 섹터는 저기 2차 전지가 이거 가장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그거보다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풍력, 뭐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뭐 등등 이게 다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솔직히 2차 전지 지금 성장이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 안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더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급속도로 이 전기차가 많이 발전이 되면 거의 셧다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걸 조절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막 2,000개를 넘게 뭐 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또 뭐 오늘도 SMR 국내에 첫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SMR부터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뭐 모든 에너지가 다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전기차가 활성화되려면. 저도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한국전력이 이제 우리 이제 전기세 때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고 하면 이제 정전될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그만큼 활성화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전에서 많이 인프라도 많이 쓰고 전선주들이 보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 그리고 뭐 보면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것도 하부 세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발전 쪽에서 들어가는 뭐 그런 뭐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도 있어요. 어떤 데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뭐 여행 관련. 리오프닝 되면서 여행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뭐 비행기도 예약이 많이 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왜냐면 그 전에 워낙 또 미리 된다고 좀 선반영 대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턴어라운드 주식들 보면 계속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여행 관련주들이 보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또 자동차 쪽은 또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뭐 항공 쪽 말씀하신 거, 뭐 저비용 항공사 LCC 같은? 물론 LCC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는 여행주가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행주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중소형 여행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투어 차트를 보면 이게 제가 만든 지표 여기 보면 해가 떴어요. 바닥에.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헤라 구름은 뭔가요 혹시? 그건 일단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내가 차트를 여러 가지 조합해서 내가 만든 지표긴 한데, 바닥에 가면 사야 될 때가 되면 해가 뜨게 만들어 놨고, 팔아야 될 때 되면 먹구름이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투어 차트로 예전에 여기 해가 뜨고 나서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먹구름이 뜨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최근에 해가 떴어요. 해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옆에 블릭스 지표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뜨면 사라는 사인이거든요. 그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차트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시간이 좀 해결되겠지만, 저는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만드신 거니까 저 구름과 해와 저거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좀 확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으니까 이거는 이제 블리큐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희 블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어떤 고민하시고 또 요즘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20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욕심이 없으시죠, 이제는? 뭐 충분히 만족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은 끝났고 네. 저는 주식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고민 이런 건 아니고 늘 똑같은 일을 하니까 특별히 어떤 시기에 막 특별히 힘든 게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탑다운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느 산업을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고민이라면 시장 전체도 고민은 끝났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뷰를 확고히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틀릴진 몰라도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측과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응을 훨씬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 뷰 예측은 이미 작년 9월에 바닥 쳤어.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서 사실 훨씬 마음 편하고요. 실제로 뭐 지수가 3월, 4월, 5월 위기인 것 같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장 뷰에서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산업 예상 또는 뭐 산업 뷰죠. 어느 산업을 더 좋아할 것이냐,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냐 해서 가장 최근에 저를 괴롭히는 거는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랑 자동차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요즘 많이 좋아지네. 네.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자동차의 대장인 현대차, 기아 차트를 보면 네.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대형주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는 안정적이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안정적인 거죠. 과거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전차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자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좋은데 지수가 좋으니까 전자랑 자동차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얘네가 좋으니까 지수가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얘네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서는 로봇이나 AI도 크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들은 제가 1, 2월 달에 완전 적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대강에서 말할 정도로 맞아요. 로봇에 제가 관심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로봇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AI도 사실은 작년 9월, 10월 솔트룩스 처음 움직일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AI 로봇은 1, 2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을 거의 100% 맞췄었고 뭐 그 이후에 조정이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조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격도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종목의 조정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AI는 크게 올랐고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갈 수 있니 해서 저는 또 가는 쪽으로 이미 저는 확정적인 제 산업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논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우리나라 모든 대그룹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실패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는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빅테크 산업들이 다 AI 뛰어들고 있으니까 뭐 시간의 문제지 로봇 산업, AI 산업은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두 산업이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최근 한 8년 정도, 2015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를 주도하던 주도 산업이 있었다고. 근데 2015년부터 한 8년 동안 가장 자주 주도 산업으로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 한미약품이 크게 움직였었고 2017, 2018에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되면서 3-4배가 올라갔으니까 뭐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저도 태민사님 말씀하신 기억나는 게 3, 4년에 한 번씩 계속 큰 폭등을 줬던 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잊을만 하면 한 방씩 줬던 게 제약바이오에 사실은. 누구는 야 그게 회사냐 거품이지.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떡해요. 어쨌든 실적만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최하 2, 3년에 한 번씩은 시세를 줬던 업종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요 관련 제약바이오 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30%, 40%씩 나오는 애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우상향으로 좋은 차트를 만드는데 이제 관건은 신약개발 쪽에서는 거의 3년 동안 죽어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수 1400대의 주가를 사실 웬만하면 다 그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2020년 3월 거래소 지수 1,400보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한번 언제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 낌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오를 텐데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죠. 분명히 얘네는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조정은 받겠다라는 예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한 달째 되고 있는데 더 깊은 조정이 계속 나오고 기간 조정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또 전고점 뚫고 갈지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그 두 산업이에요. 2차 전지가 과연 빠르게 전고점을 치고 갈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정말 예측이 힘들다. 우리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예 낌새가 없는데 뭐 영원히 못 움직일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성상 굉장히 유리한 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에.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맨파워인 거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의사. 서울대 물리학과랑 전자공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의대는 서울대의 웬만한 그런 시절이 과의 있었죠. 커트라인보다 훨씬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대 모두 다 합쳐서 쫙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가 아닌 탁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의대를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의사들 중에 그냥 의사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체를 창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맨파워의 특성상 뭐 진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사실은 전자공학과가 커트라인 1등일 때 그게 다 반도체의 연구원들로 간 거였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신화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쓰여진 거죠. 자원 하나 없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대에 가서 우리나라 이 공학기술들이 발전된 것처럼 저는 의사로만 남기에는 더 막 끼가 있고 사업가도 기질이 있는 분들이 제약바이오 스타 탄생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약 개발 쪽에서도 바이오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자금력이 뭐 아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근데 사실 주식 쪽에 펀딩을 할 때 제약바이오 펀딩이 사실 가장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랄지 맨파워랄지 지금은 어쨌든 뜸하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이렇게 스타 탄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로봇 AI에서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정말 글로벌로 선도하는 뭐 AI 관련주가 없다. AI 관련주도 보면 실제로 실적들은 다 뭐 지금 나는 데가 없다면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 의견은 맞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 주식은 미국 주식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플랫폼 관련주는 구글만 사면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MS만 사면 되죠. 투자회사는 우리가 익히한 벅시어 해서에만 사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기술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수치가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9월부터 AI 관련주에서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거기서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종목들이 기술이 있다 뭐 아니면 기술이 없다 실적이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저는 차후 문제라고 보거든요. 떨어진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라갔을 땐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올라가 그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AI 기업은 미국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사실 다 망해야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1등 제품이 있고 2등 제품이 있고 3등 제품이 있는 거고요. 또는 완제품이 있고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있고 그 부속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애플이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폰을 만들었고 그럼 삼성전자만 갤럭시폰이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주가 50개인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100개가 넘습니다. 2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AI 공룡 기업이 미국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을수록 한국의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수혜를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로봇 AI 제약바이오 쪽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세훈 이사님 말씀과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AI하고 로봇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로봇이 없으면 뭐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AI 지금 뭐 챗GPT가 나왔지만 솔직히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이제 챗GPT가 없으면 검색이 안 돼. 지금 저도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거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데도 요즘 챗GPT 있고 없고가 일을 한 50배를 들어주는 것 같아. 100배, 50배를.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논문 한 200권을 읽었다면 챗GPT로 해가지고 그 200권을 다 읽었고 요점을 다 정리해서 해주니까 그래서 뭐 사실 논문 쓰기는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면.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논문을 쓰는 시대가 챗GPT가 전 세대랑
후세대랑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돌았다. 그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았죠.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한번 섹터가 같지만 가고 사실 지금 조정 중에 있지만 그거는 또 엄청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분이 뭐 오늘 다른 의견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의견이 너무 비슷하죠. 아유, 다 공감하시고 두 분 원래 평소에 잘 안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만나죠. 투자 스타일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세상을 뭐 네네. 똑같이 보는 시계는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바이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다르게 티격태격 해야지 더 아니 시청률이 그런 게 좋아지나요? 아니라 이제 다르게 보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럼 제가 다르게 보는 걸 그러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배 대표님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실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르게 보냐고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수혜주로 돌아서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제약바이오에서 피부 성형외과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오히려 그런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또는 뭐 나가서 화장품 관련주 정도? 이 정도를 저는 좀 더 좋은 코로나 수혜주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다룰 수 있잖아요. 이제 빨리 저랑 다른 거 말씀하시죠. 그냥 잠시 그 전에. 근데 화장품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 한국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중국에서 저가 화장품은 자기네 거 써버리고, 좋은 화장품은 유럽 거 써버리고. 제가 뭐 다르게 알고 있는 것만 싶었어요. 네, 화장품부터.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물론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선별을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이렇게, 우리 아까 리포트 플랫폼에서 밀었다기보다는 계속 했던 종목은 세계 1등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이제, 그게 1등 하는 기업이 뭐냐면, 예를 들면 포스맥스 하는 기업들이 OEM 업체, ODM 업체인데, 그런 것들은 나는 진짜 좋게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전에 이제 화장품 있었지만, 빛을 못 보는 업체들도 충분히 많이 생겨날 거다 생각을 해요. 화장품 업체도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은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행주, 뭐 항공주들은 보다 투자할 거면 제약 바이오, 뭐 피부 쪽에 투자하겠다 하셨는데 그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답변해 주셔야죠. 사실 저도 뭐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영향을 찾기 쉽지 않다 그랬죠. 과거에 워낙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한번 세게 가고 나면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그걸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네이버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고 나면 그게 다시 원위치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새로운 게 뭐가 떠올까 항상 그런 게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우리에 먼저 다가올까. 아까 뭐 예를 들면 로봇 AI 그런 것들은 상상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책이든 신문이든 보고 항상 생각해야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떤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굴, 뭐 아까 피부 이런 쪽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사실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레이저 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레이저다, 피부 업체다 이런 것 중에서도 보면 이 사실 소모품을 막 계속 쓰거든요. 레이저를. 저 피부과를 다녀봐서 좀 아는데 가보면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다음에 뭘 약을 뭐 해가 첨가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써마지 울세라인가 뭐 있고 써마지도 있고 뭐 그냥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울리지오. 뭐 이러면 이제 뭐 다양하게 붙여서 나오는데, 그 하면서 리프팅이라고 하나, 뭐 하면서 그 계속 소모품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 비용을 계속 뽑아먹는 업체들은 그 수출도 하고, 요즘에 국내 이제 피부, 이게 레이저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익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도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자꾸 반대말을 시키고 그래요. 아니, 이제 공감하는 거 말고 이제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 거기에 있어는 별로 내가 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또 두 분은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지 꽤 지나셨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아무래도 돈을 씀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는 편할 텐데, 이제 피부과를 이제 대표님 다닌다고 하셨고, 세무사님도 다니신 적 있나요? 솔직히 뭐 커밍아웃이라고 하면은 저는 태어나서 피부과
관리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네. 작년 5월, 6월쯤에 여기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유튜브 활동이나 뭐 이런 방송 활동을 안 하면 나오니까. 네,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때 이제 피부과 처음 상담을 갔죠. 네. 근데 이제 10회 한 33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네.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거죠.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말했는데도 직원분들이 아 대표님 너무 비싼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집에도 제일 가깝고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10회를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30회 정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기분 듣기 좋은 말은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었는데 꽤 듣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괜히 이 여성분들이 네. 피부 관리를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또 피부에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돈을 잘 벌고 나면 이제 피부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경험자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있다 하신 거고. 저는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비싼 거 말고는 네. 그냥 가서 한 40분, 50분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 원장 선생님이 레이저도 해주시고 다들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대표님은요? 그 전에 이제 토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아까 시술 뭐 이렇게 뭘 한 거를 처음이었어요.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금액에 저는 2배 정도 들었어요. 지금 말하시는 금액에 2배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막 지인 할인까지 받았는데도. 660, 600. 아니, 나는 저기 전기 관리. 10회 300. 전기 관리. 아, 그게 그 토닝 정도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앰플을 맞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하면은. 그럼 무슨 이제 시술한 거 아니에요, 시술? 시술은 아니고, 다른 뭐 명칭이었는데, 뭐 스마지 뭐 이런 거, 울세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면 한 500만 원 들어가요. 500만 원. 그래서 효과는 있나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50대 중년 대표님 세무사님인데.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는 여성분들을 다시 봤어요. 아, 이제 공감하게 되는 내가 맞아보니까. 두 가지. 자기관리 잘하니까 좋다. 저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는 독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아파요. 저는 이렇게 따갑고. 맞아요. 그걸 참아야 돼. 그 약간 처음에는 느낌이 약간 고문받는 느낌이야. 눈도 다 가리고 따끔따끔해요. 그리고 막 고문받는 느낌인데 그래서 좋아진다고 하니까 꼭 참고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워낙 친절하셔갖고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무슨 인형을 간호사분한테 인형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자 인형 껴안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어쨌든 그 아픔을 참으면 얻는 게 있다 결론은. 많은 분들이 세무사님이 이제 외모를 보시면서 약간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세무사님이 저희 촬영장에 있는 5월이랑 강아지를 보고도 이제 처음에 그 조그만 강아지도 되게 무서워하셔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피부과까지 가서 갈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